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갓 마흔을 넘긴 평범한 여성입니다. 요즘 저는 몇 년간 제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던 시어머니와 전 남편에 대한 미움, 그리고 마음속 깊은 한이 한순간에 씻겨 내려간 듯한 기분을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마음이 이렇게 가벼워도 되나? 싶을 정도로 지금의 남편과 사랑스러운 아들 덕분에 하루하루가 즐겁고 행복하기만 합니다. 이런 평온을 찾기까지 제 삶에는 참으로 길고 아픈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오늘 제 가슴 속 묵은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내볼까 합니다. 전 남편과의 연애는 3년 정도였습니다. 그동안 시어머니 될 분을 몇 번 뵙지 않은 것도 아니었어요. 명절이나 어쩌다 기회가 닿으면 함께 식사도 했고, 그때마다 시어머니는 늘 인자한 미소로 저를 참 다정하게 대해주셨습니다. 아가, 많이 먹어라, 우리 아들하고. 예쁘게 잘 사귀는 모습 보니 참 좋다 하시며 늘 따뜻한 말씀을 건네셨죠. 결혼 준비 과정에서도 요즘 흔히 듣는 예단이나 혼수 문제로 이렇다 저렇다 참견하시는 일도 전혀 없으셨어요. 오히려 요즘 젊은 사람들 방식대로 편하게 하라며 저희를 배려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속으로 요즘 다들 시집살이 때문에 고생이라는데 나는 정말 복 받았구나. 결혼하면 시댁 때문에 속 썩을 일은 없겠구나 하고 안심하며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꿨습니다. 하지만 제 기대는 결혼식을 올리고 시댁에 첫인사를 드리러 간 날부터 산산조각 나기 시작했습니다. 연애 시절 그렇게 인자하고 다정하시던 시어머니는 온데간데 없고 마치 다른 사람처럼 느껴질 정도로 차갑고 날카로운 분이 제 앞에 서 계셨습니다. 결혼하고 나니 정말 거짓말처럼 사람이 이렇게까지 바뀔 수 있는 건가 싶을 정도로 시어머니의 태도는 180도 달라졌습니다. 결혼 전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으시던 저희 부부의 살림살이부터 시작해서 사소한 외출까지 시어머니의 간섭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어머니께서 우리를 아끼셔서 그러시는 거겠지 하고 좋게 생각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간섭의 정도는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급기야 저희 부부의 잠자리까지 관여하시려 들 때는 정말 숨이 막히는 기분이었습니다. 오늘은 날이 좋으니 합방은 했느냐? 배란일 맞춰서 노력은 하고 있느냐? 등등 차마 입에 담기 민망한 질문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던지셨습니다. 하지만 저를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유난히 남아선호 사상이 강하신 분이었습니다. 집안의 대는 반드시 아들이 이어야 한다. 여자는 시집 오면 아들 낳는 것이 가장 큰 도리다. 집안에서는 남자가 여자보다 더 중요하고 더 높다는 말씀을 입버릇처럼 하셨습니다. 결혼한 지 2년이 다 되어가도록 아이 소식이 없자 시어머니의 압박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너는 시집 온 지 2년이 다 되도록 뭘 하고 있느냐? 왜 아직도 애를 못 가지는 게냐? 매일같이 저를 닥달하셨습니다. 심지어 제 생리주기까지 알아내서는 산부인과에 가서 배란일 받아오라고 성화를 하셨습니다. 마치 제가 아이를 낳는 기계라도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결국 저는 시어머니의 등살에 못 이겨 매달 배란일에 맞춰 남편과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간절한 바람에도 불구하고 임신은 쉽사리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이제 노골적으로 저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하라는 대로 다 하는데 왜 임신이 안 되느냐? 내가 일부러 아기 갖기 싫어서 피하는 거 아니냐? 며 막무가내로 저를 몰아세우셨습니다. 수없이 참고 또 참았습니다. 남편에게 힘든 내색을 하기도 어려웠습니다. 혹시라도 제 푸념이 남편에게 부담이 될까? 혹은 시어머니와의 관계를 더 악화시킬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쌓이고 쌓인 서름은 결국 터져 나왔습니다. 어느 날 또다시 임신 문제로 저를 몰아붙이는 시어머니 앞에서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 저도 어머니께서 시키시는 대로 배란일 맞춰 노력했어요. 그런데도 임신이 안 되는 걸 저더러 어쩌라는 말씀이세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어른에게, 그것도 시어머니께 언성을 높였습니다. 제 목소리는 분노와 억울함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 반응에 시어머니는 오히려 더 큰 소리로 화를 내셨습니다. 인연이 어디서 눈을 똑바로 뜨고 대들어? 내가 뭘 잘했다고 나한테 큰 소리야? 거짓말이나 하고. 시어머니는 온갖 막말을 퍼부으시며 분노를 터뜨리셨고 결국 내 얼굴 다신 보고 싶지 않다는 말을 남기고 저희 집을 나가버리셨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서러움과 억울함,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막막함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신우이에게 전화를 걸어 제가 자신에게 대들었다며 온갖 이야기를 자기에게 유리하게 꾸며 말한 모양이었습니다. 잠시 후 신우이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신우이는 다짜고짜 저를 몰아붙였습니다. 새언니, 어떻게 우리 엄마한테 그렇게 함부로 말대꾸를 할 수가 있어요? 엄마가 새언니 걱정해서 하는 말인데 어디다 대고 감히 소리를 질러요? 지금 제정신이에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생각은 안 하고 거짓말이나 치고, 그러니까 임신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혹시 애 못 가지는 몸이면서 우리 오빠 속이고 결혼한 거 아니에요? 신우이는 제 가슴에 비수를 꽂는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시어머니와 신우이, 그 모녀는 정말이지 똑 닮아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나 어이가 없고 기가 막혔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래, 두고 보자. 당신들 소원대로 임신하면 될 거 아니냐. 반드시 임신해서 이 억울함을 풀고 말리라. 오기가 생겼습니다. 그 길로 저는 남편과 함께 병원을 찾았습니다. 몇 달 동안 배란일에 맞춰 노력했는데도 아이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 무언가 문제가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병원에서는 여러 가지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저희 부부는 충격적인 결과를 듣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제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에게 있었습니다. 남편은 정자를 전혀 만들어내지 못하는 비폐쇄성 무정자증, 소위 말하는 고자였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시험관 시술로도 아이를 가질 수 없다고, 현대의학으로는 방법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는 것 같았습니다. 온갖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남편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요? 저를 그토록 들들 볶았던 시어머니는 또 어떤 반응을 보이실까요? 아들이 불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떤 마음이 드실까?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남편과 저는 며칠 밤낮을 서로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오랜 대화 끝에 아이 없이 서로에게 더 의지하며 살아가기로, 이른바 딩크족으로 살기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어쩌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운명이라면 받아들이고 서로 더 아끼고 사랑하며 잘 살아가는 수밖에요. 이제 시어머니께 이 사실을 말씀드려야 했습니다. 저는 단단히 마음을 먹고 시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어요. 오늘 오후 1시쯤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남편이 불임 진단서를 가방에 챙겨 넣고 시어머니 댁으로 향했습니다. 시어머니와는 그날의 말다툼 이후로 서로 연락하거나 만나지 않고 지낸 지 꽤 시간이 흐른 뒤였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시어머니가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갑자기 할 말이 있다며 찾아온 저를 보자 시어머니는 덜컥 임신이라도 한 줄 아셨나 봅니다. 제가 집에 발을 들여놓기 무섭게 던지신 첫 말씀이 "너 혹시 애벤 거니?" 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래, 내 몸에 뭔가 문제가 있었던 거지. 그렇게 몇 번을 시도했는데 임신이 안 되는 게 말이 되니?" 라며 여전히 저를 탓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가방에서 불임 진단서를 꺼내 시어머니께 건넸습니다. 시어머니는 의아한 표정으로 진단서를 받아 들고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진단서 내용을 확인한 시어머니의 얼굴은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렸다가 이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이럴 리가 없어. 내 인연, 어디서 이런 종이 쪼가리를 가져와서 거짓말을 해." 시어머니는 갑자기 이성을 잃고 제 멱살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시는 건지 순간 저는 공포감에 휩싸였습니다. 잠시나마 이런 시어머니를 안타깝게 생각했던 제가 바보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힘겹게 시어머니의 손을 뿌리치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들이 불임이에요. 그동안 아기가 안 생긴 건 다 어머니 아들 때문이었어요. 병원에서도 시술로도 어쩔 수가 없대요. 비폐쇄성 무정자증. 아예 정자를 못 만드는 병이래요. 아시겠어요?" 제 말을 들은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곳에 머물고 싶지 않아 뒤돌아 나와 버렸습니다. 집을 나서는 순간까지 시어머니는 미동도 없이 서 계셨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지난날 시어머니가 제게 했던 모진 말과 행동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신우이에게서 전화와 문자가 빗발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그새 신우이에게 또 무슨 말을 했는지 짐작이 갔습니다. "새언니, 우리 오빠랑 이혼할 생각은 아니죠?" 라는 문자를 보고 실소를 금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들이 저에게 저질렀던 온갖 만행에 대한 사과의 말은 단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자기 오빠 걱정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이혼만이 답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잘못한 것이 없었고 우리는 여전히 서로를 사랑했으니까요. 시댁은 정말 꼴도 보기 싫었지만 남편을 봐서라도 마음을 다잡고 잘 살아봐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그래도 남편과 평생 같이 살아갈 건데 시댁을 영 안 보고 살 수는 없겠지 하는 생각에 다시 시댁을 찾았습니다. 역시나 시어머니는 제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원래 시댁 식구들은 서로에게 살가운 정이 없는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남편은 바보같이 그런 자기 집이 아주 화목한 집안이라고 착각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불임이라는 사실을 안 뒤부터는 전보다 더 아들 건강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제게는 연락 한 통 없으셨으면서도 남편에게는 좋다는 보약을 지어 보내기도 하셨습니다. 제가 시댁에 간 날도 아들에게 먹고 싶은 거 없냐? 물으시며 살뜰히 챙기셨습니다. 그러고는 제게 온 김에 김치나 담가가라며 베란다에 김칫거리를 잔뜩 내다 놓으셨습니다. 저는 당연히 김치를 다 담가 놓으신 줄 알았는데 저보고 담그라는 것이었습니다. 큰 소리 내기도 싫고 그래 온 김에 담가서 가져가서 먹자 싶어 베란다에 나가 쪽파, 미나리, 양파 등을 다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제가 베란다에서 한창 일하는 동안 아들 힘내라고 사오셨다며 치킨과 남편이 좋아하는 감자튀김까지 잔뜩 차려놓고 남편만 불러서 먹이고 계셨습니다. 부엌에서 맛있는 치킨 냄새가 솔솔 풍겨왔지만 저에게는 와서 한 조각 먹어보라는 말 한마디 없으셨습니다. 저는 부엌과 베란다를 오가며 묵묵히 제 할 일을 했습니다. 아무리 내가 좋게 생각하려 해도 며느리는 결국 며느리일 뿐이구나. 서러운 마음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남편은 평소에는 저에게 잘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지만 이상하게 시댁에만 오면 완전히 딴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시어머니 앞에서는 제 편을 들어주는 법이 없었습니다. 말로는 저를 위하는 척해도 마음속에는 오직 아들뿐인 시어머니 앞에서 남편은 그저 착한 아들이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그렇게 한참을 일하고 있는데 시어머니는 김칫거리를 다듬던 저에게 다가와 참말로 눈치가 없다며 핀잔을 주셨습니다. 끼니 때가 되었으면 뭐라도 차려서 내놓을 생각을 해야지 뭘 하고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너는 뭘 할 줄 아는 게 없다. 내가 나서지 않으면 반찬 하나 제대로 먹을 게 없다며 타박을 하셨습니다. 여긴 어머니 집이지 제 집이 아닌데 말입니다. 저는 입맛도 없고 기분도 상해서 결국 점심을 굶었습니다. 저녁에는 남편이 칼국수가 먹고 싶다고 하니 시어머니는 딱 1인분만 끓여서 남편에게만 주셨습니다. 역시나 제게는 먹어보라는 말 한마디 없었습니다. 저는 나중에 부엌에서 혼자 간장에 밥을 비벼 먹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라기보다 서러움에 밥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어쩌면 이런 시댁이 다 있을까? 헛웃음만 나왔습니다. 그러다 어느 주말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아침 일찍 시어머니께서 예고 없이 저희 집에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부랴부랴 집안을 치우고 청소했습니다. 분명 반찬을 싸오실 것 같아 냉장고 정리도 할 겸 오래된 음식들을 싹 버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세탁기를 돌리고 잠시 소파에 앉아 쉬고 있는데 세탁기 종료음과 거의 동시에 시어머니께서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저는 얼른 일어나 시어머니의 짐을 받아들고 예상대로 싸오신 반찬들을 냉장고에 정리해 넣었습니다. 그리고 커피를 한 잔 타서 소파에 앉아 계신 시어머니께 드렸습니다. 잠시 후 세탁이 다 되어 빨래를 널러 베란다로 갔습니다. 그런데 거실 쪽에서 뭔가 싸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조용하지? 불길한 예감에 거실로 나가보니 시어머니께서 주방에서 냉장고 문을 활짝 열어놓고 안을 들여다보고 계셨습니다. 어머니, 뭐 필요하신 거 있으세요? 제가 조심스럽게 묻자 시어머니는 갑자기 저를 향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냐? 냉장고에 먹을 게 하나도 없이 텅 비어있지 않느냐? 이렇게 살림을 게을리하니 우리 아들이 저 모양 저 꼴이 된 것 아니냐? 내 아들한테 이런 상한 과일 쪼가리나 먹이는 거냐?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며느리가 매일같이 시어머니 오시는 날에 맞춰 장을 봐놓는단 말입니까? 살림하다 보면 냉장고에 먹을 것이 똑 떨어지는 날도 있는 법입니다.
하필 그날이 장보기 전날이라 그랬을 뿐인데 시어머니는 막무가내로 저를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버리려고 내놓았던 약간 시든 과일을 가리키며 제가 남편에게 그런 것만 먹인다고 몰아세웠습니다. 저는 어제 냉장고 청소를 했고 요즘은 마트도 가까워서 냉장고에 음식을 가득 채워놓지 않는다고 차분히 설명드렸지만 시어머니는 들으려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사는 내년 때문에 우리 아들이 불쌍하게 됐다. 내가 우리 아들 앞길을 망쳤다. 내 새끼만 불쌍하다. 시어머니는 가슴을 치며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기가 막혔습니다. 참다 저도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 남편이 부림은 이런 생활 습관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의사 선생님 말씀 못 들으셨어요? 저희 집에 오셔서까지 이렇게 행패를 부리실 거면 하나도 안 반가우니 제발 돌아가세요. 저도 모르게 소리를 버럭 질렀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정말 버릇이 없다며 세상에 이런 며느리는 처음 본다며 자신의 가방을 챙겨 들고 울면서 집을 나가셨습니다. 쿵 하고 닫히는 현관문을 보며 저는 그 자리에 망연자실 서 있었습니다. 화가 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시어머니의 행동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내가 아이를 못 가지는 게 아니라 당신 아들 때문에 못 가지는 건데 왜 나한테 저러시는 걸까? 정말 미치신 걸까? 곰곰이 생각해보니 시어머니는 자기 아들이 무정자증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의사의 과학적인 진단을 부정하고 그럴 리 없다며 현실을 외면하고 있었던 거죠. 일종의 정신승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아들이 아이를 못 가지는 원인을 며느리인 제 탓으로 돌리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살림을 제대로 못해서, 제가 남편을 제대로 건사하지 못해서 아들이 그렇게 되었다고 믿고 싶었던 거겠죠.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녁에 남편이 퇴근해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시어머니와 이미 통화를 한 상태였습니다. 남편은 집에 들어서자마자 저에게 삿대질을 하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도대체 우리 엄마한테 어떻게 했길래 엄마가 그렇게 서럽게 울면서 전화하셨어? 당신 뭐하는 사람이야? 엄마가 우리 집에 얼마나 오신다고 오신 손님한테 그렇게 막말을 하고 쫓아내? 남편은 저와 단둘이 있을 때는 결코 저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 문제만 얽히면 이성을 잃고 돌변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남편이 퍼붓는 비난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에서 무언가 뚝 하고 끊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되겠다는 생각이, 이 관계는 희망이 없다는 생각이 제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런 일은 앞으로도 반드시 반복될 것이다. 남편이 계속해서 저를 몰아붙였지만 제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고통보다 앞으로 이렇게 살아가야 할 제 남은 날들이 더 끔찍하게 느껴졌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잠시 후 남편의 목소리가 잦아들었을 때 저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혼해요. 이렇게 사는 건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남편은 제 말에 깜짝 놀란 듯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은 나를 너무 몰라요. 내가 어머님께 그렇게 행동했다면 분명 어떤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단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그리고 당신도 잘 알잖아요. 우리가 아이를 갖지 못하는 건 내 잘못이 아니라는 거. 나는 당신이 좋았고 당신 옆에서 힘들어하실 어머님 모습도 못내 안쓰럽게 생각해서 그래서 당신이랑 어떻게든 잘 살아보려고 정말 많이 노력했어요. 그런데 이제 정말 더는 못 살겠어요. 아이가 없어서 힘든 게 아니에요. 어머님은 그래요. 원래 그런 분이셨다고 칠게요. 그런데 당신은 뭐예요? 시댁과 얽히기만 하면 나는 안중에도 없고 항상 내 편이 되어주기는커녕 나를 벼랑 끝으로 몰아세우잖아요. 나는 당신이랑 사는 건지 아니면 그냥 시어머니 아들이랑 사는 건지 모르겠어요. 우리 이제 그만해요. 제 말을 들은 남편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는 절대 이혼은 안 된다고 천천히 다시 생각해보자고 저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제가 그럼 시댁과 멀리 떨어진 곳으로 이사가서 살자고 제안했지만 남편은 그것 또한 안 된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를 혼자 둘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어쩌겠습니까? 제 마음은 이미 떠나버렸는데요. 저의 단호한 태도에 결국 남편도 이혼에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이혼 과정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재산 분할 문제 등으로 지루한 법적 다툼이 이어졌고
이혼 도장을 찍기까지 무려 6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혼을 한다고 해서 제 마음이 당장 편해지거나 홀가분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허탈감과 상실감이 밀려왔습니다. 이혼 후 저는 친정 부모님께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들을 처음으로 털어놓았습니다. 엄마는 제 이야기를 듣는 내내 눈물을 멈추지 못하셨습니다. 평소 강인하시던 아버지께서도 마지막에는 결국 울음을 터뜨리셨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을꼬. 엄마 아빠가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서 정말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두 분은 연신 제게 미안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친정 부모님 잘못은 하나도 없는데 왜 그렇게 미안해 하시는지, 오히려 시댁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이끌지 못하고 결국 이혼이라는 선택을 하게 된 제가 더 죄송한 마음이었습니다. 결혼 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지만 저는 최대한 씩씩하게 혼자 잘 살아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직장 생활에 더 집중하고 친구들과 만나 시간을 보내며 아픔을 잊으려 애썼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상처가 조금씩 아물어갈 무렵 저는 우연히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보다 1살 많은 사람이었는데 처음 만난 순간부터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하고 말이 잘 통했습니다. 한번 실패를 경험했던 터라 다시 결혼할 생각은 전혀 없었지만 그 사람의 진심 어린 마음과 적극적인 구애에 결국 마음을 열게 되었고 저희는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저는 그토록 바라던 아이를 임신했고 건강하고 예쁜 아들을 품에 안았습니다. 마치 하늘이 제게 보내준 선물 같았습니다. 지금의 시댁은 캐나다에 계십니다. 한국인 시아버지와 캐나다인 시어머니이신데 시어머니가 외국분이라 그러신지 정말 너무나 쿨하고 자유분방하십니다. 저를 며느리가 아닌 친구처럼 딸처럼 편안하게 대해주십니다. 남편은 캐나다에서 자랐지만 다니던 회사 때문에 한국으로 잠시 들어와 있다가 저를 만났습니다. 문화가 달라 가끔은 사소한 오해가 생길 때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너무나 편하고 좋습니다. 남편은 자기는 이제 한국이 더 좋다며 우리 가족은 여기서 계속 살자고 합니다. 참, 지금 제 남편은 한국 음식 중에 순두부찌개를 제일 좋아합니다. 어느 주말 남편이 좋아하는 순두부찌개를 먹으러 온 가족이 함께 식당에 갔습니다. 맛있게 식사를 마치고 계산대 앞으로 가는데 세상에, 그곳에서 저는 전 남편과 전 시어머니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순간 너무 당황했지만 제 옆에는 든든한 남편과 이제 막 3살이 된 사랑스러운 아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저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XX씨도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시죠? 그러고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아가, 할머니랑 아저씨께 인사해야지. 그러자 우리 아들은 정말 똘망똘망한 눈으로 허리를 꾸벅 숙이며 안녕하세요 하고 씩씩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 순간 전 시어머니는 마치 유령이라도 본 사람처럼 얼굴이 샛노랗게 변해 아무 말도 못하고 멍하니 서 있기만 했습니다. 전 남편 역시 당혹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게 지금의 남편에게 두 사람을 소개했습니다. 여보, 이분이 전에 말씀드렸던 전 시어머니시고 이쪽은 전 남편이에요. 그러자 제 남편은 환하게 웃으며 전 시어머니에게 깍듯이 90도로 인사를 하고 전 남편에게는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라며 악수를 청했습니다. 어찌나 태연하고 멋있던지 전 남편은 얼떨결에 남편이 내민 손을 잡고 악수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내 남편 정말 멋지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어색하고 짧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바로 그때 식당 한쪽에 있던 장난감을 발견한 아들이 갑자기 아빠 하고 외치며 제 품을 빠져나가 남편에게 달려가 폭 안겼습니다. 남편은 그런 아들을 번쩍 안아들고는 먼저 실례하겠습니다 라고 예의 바르게 말한 뒤 아들과 함께 식당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전 시어머니의 얼굴은 이제 하얗다 못해 파랗게 질려 있었고 전 남편의 얼굴은 터질 듯이 빨개져 있었습니다. 과연 이 상황에서도 그들은 여전히 정신승리가 가능했을까요? 솔직히 말하면 그들의 그런 모습을 보니 속이 다 후련했습니다. 저는 전 시어머니에게 다가가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건강히 잘 지내세요. 그리고 가볍게 어깨를 한번 토닥여 드렸습니다. 전 남편에게도 짧게 눈인사를 하고 아들의 이름을 크게 부르며 남편과 아들이 기다리고 있는 식당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전 남편과 헤어질 때 제 남은 인생에 대해 참 많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다시 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다른 종류의 생각이었습니다. 고통스러웠던 지난날의 기억들이 아주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제 가슴 어딘가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던 단단한 응어리가 한순간에 쑥 하고 빠져나가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을 만큼 후련하고 시원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과거의 아픔은 깨끗하게 잊고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 곁에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사랑스러운 우리 아기가 있고 지난날의 상처까지도 따뜻하게 보듬어주고 이해해주며 언제나 제 편이 되어주는 든든한 남편이 있으니까요. 오늘 밤 잠든 아들의 모습과 그런 아들을 사랑스럽게 바라보는 남편의 모습이 그 어느 때보다 더 소중하고 사랑스럽게 느껴집니다. 혹시 지금 과거의 상처나 힘든 인간관계 때문에 고통받고 계신 분이 있다면 부디 용기를 잃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간이 걸릴지라도 아픔을 딛고 일어서면 분명 더 좋은 날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제 경험을 통해 감히 말씀드립니다. 제 길고 부족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의 삶에도 늘 행복과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